돈은 막 풀어, 금리는 낮아, 집은 못 사게 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전체의 실물자산 가격이 끌어올려지고 있다. 제가 국토부 장관이 바로 내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후반기가 네. 그때를 기다리면 금매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지금이 오히려 신공항 이슈하고 맞물려서 여기 앞으로 좀 사야 되나요? 그 자기 지역에서 늘 강남을 강조하시죠. 아니 서울, 강남이 서울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강남 조건을 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강남이 왜 강남이에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뭐 교통도 좋고 학군도 좋고 뭐 거기서 뭐 편리하고 뭐 이런저런 거 다 있어서. 근데 그게 결국은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객관적인 지표는 뭐냐면 가격이에요. 가격이거든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 가격이 제일 비싼 아파트를 일단 찾아가 보면 돼요. 찾아가 보면 되고, 그 가격대가 내가 부족하면 그 다음 한 3등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괜찮아요. 괜찮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좋은 아파트 가격을 기준해서 지금은 아파트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분양권이 됐든 재개발 재건축이 됐든 시간이 걸리지만 앞으로 신축 아파트가 될 건데, 얘가 지금보다도 지금의 가장 비싼 가격대보다도 위치가 더 좋다라면 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뭐 그게 말씀하시는 재건축 재개발? 네, 뭐 재건축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분양권이 될 수도 있고. 분양권이 이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분양권이 보통 이제 그런 앱들이 지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클릭 몇 번만 하면 그 지역의 금액이 제일 비싼 아파트들이 어떤 건지 나옵니다. 그러면 가면 얘가 왜 비싸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비싸냐. 그래서 사람들이 해운대, 뭐 남구, 그다음에 이제 뭐 동네, 뭐 연제, 뭐 수영 이런 데만 생각을 해서 그런 건데, 북구에도 분명히 저렴한 가격에 좋은 지역이 있고요. 사하구에도 있고요. 중구에도 있고 다 있어.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지. 여기 찍어주시면 좋을 텐데. 아니, 그건 내 이야기해 줬잖아. 내가 직접적으로 이야기 못 하지만 그거 있어. 그 앱을 아파트 실거래가 또는 부동산 지인이나 앱 요즘 조금만 그 부동산 얘기하는 것만 딱 하면 앱 들어가면 바로 깔아서 최고가 아파트에서 지역 딱 넣고 84 기준에서 딱 넣으면 그 동네의 순위가 쫙 나와요. 그러면 거기 가봐. 가보면 아 여기 좋네 하면 내 가격대에 맞으면 사면 되는 거야. 내가 저 비싼 있잖아 그 아파트만 쳐다보니까 뭐 열받고 박탈감 가지고 그런데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소액 투자 좀 가능한 곳 있냐 부산에? 이게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해요. 한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하는 얘기가 물건을 사지 말고 시장을 사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부산을 시장을 살 때가 언제였냐면 바로 2017년 파리 대책이 일어나고 나서 작년에 11월 8일 풀리기 전까지의 그 기간이었단 말이죠. 그때는 사실은 굉장히 가격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뭐 삼익비치도 마찬가지고 말할 필요도 없이 아무거나 그냥 대출도 잘해줬고. 근데 이제 그때도 소액이었어요. 그거는요. 뭐 이제 소액이라는 것이 누구는 몇 억이 소액일 수도 있고 누구는 몇 천이 소액일 수도 있지만 그때는 정말 쇼핑을 할 수 있을 때 마음대로 또 대출도 되니까 그래서 했었는데, 이제 항상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될 게 뭐냐면, 돈을 아파트든 부동산이든 또는 주식이든 뭐든지 똑같습니다. 뭐 원유든 외환이든 뭐 곡물이든 똑같아요. 남들과 대중과 반대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그때 그 죽은 시장일 때, 그때 제일 좋은 입지 좋은 걸 갖다가 싸게 사두는 거예요. 그러고 세월 보내면 되는 거야. 뭐 바로 뭐 그렇게 지금 뭐 1년도 채 되지 않았는데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그게 부산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요. 전국에 돌아가면서 다 그랬어요. 다 그랬거든요. 사실은 오늘 뭐 부울경 얘기만 조금 집중적으로 해서 그렇지만 다 그랬어요. 울산 문수로 2차 같은 경우에도 걔가 6억 할 때가 불과 2년도 안 됐고 재작년 말에 그랬거든요. 그 창원 용지 아이파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지금 불경 중에서 싼데 어딨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히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큰 시장을 전국을 쳐다보면 충분히 어프로치가 가능한 곳이 분명히 있는데, 뭐 백날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어디 이런 이야기 그래서 어디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패턴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해수동 묶였으니까 잠시 지금 소강 상태 보일 거단 말이죠. 미친 듯이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좀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뭐 북구나 중구나 지금 뭐 진구나 뭐 상하구나 그래도 똘똘한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가격 올라갈 거단 말이죠. 그럼 가격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100배 상도 나오고 진짜 그래요. 뭐 양산이나 김해나. 그러면 이런 것들 조금 가격들 올라갔을 때 이제 우리 그 물 들어올 때 노저어라 그러잖아요. 심지어. 그때는 이제 정리하셔가지고 있는 돈 뭉쳐가지고 여기 지금 오면 조금 이제 그래도 소강 상태일 때 어프로치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올 거고요. 조금 더 넓게 본다라면 뭐 사실은 좀 저기 바깥쪽으로 가야 되는데 뭐 오늘은 어디? 뭐 전국을 무대로 봐야죠. 전국을 무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분명히 아실 건데요. 해운대가 보통 이제 8사 기준이라서 지금 뭐 괜찮은 것들 20억 정도 이야기 호가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논리적으로 결국은 비교를 해보면 되거든요. 강북은 절대 강남을 이길 수가 없어요. 분당이 아무리 난리쳐도 강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인프라 부분인데 지역의 특성상 주거 환경이라든지 모든 걸 따라서. 근데요 해운대나 수성구나 봉순동이나 대전 둔산동이나 송도나 청라나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강북 대장하고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수성구하고 해운대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강북 금액하고 맞짱 뜨거든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 나는 죽어도 나는 해운대에서 한번 살고 싶어 라는 게 아니라면 투자자라면 사실은 강북 가는 게 맞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여기도 이제 규제 묶였고 체급이 같아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저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투자자라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해운대 좋아, 해운대 오세요. 이거는 뭐 저도 해운대 살지만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고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차라리 글로 가라 똑같이. 이게 사실은 정답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요새 똑똑한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뭐 부산에 예를 들어 전세를 사면서 서울에 투자한다. 이게 유효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 엄청 많아요. 우리 저 수강생들 굉장히 똑똑하지. 월세 살아요. 전세가 아니고. 이 젊었을 때 뭐 고생쯤이야. 하고 서울에 재개발 투자해서 뭐 사이버 머니긴 하지만 굉장히 수익을 본 친구들이 많고 해요. 또 그리고 파리 대책 나기 전에 서울의 물건들은 거주 요건이 없었기 때문에 그 비과세 9억 딱 되면 비과세 딱 털고 다시 재투자해서 그 기초 가격 올리고. 젊은 애들 얼마나 잘하는데. 교수님, 그리고 교수님 강의 중에서 그 재건축 재개발 워낙 강의 유명하신데요. 네. 이제 여기는 부산 분들이 많으시니까 네. 물경에서 네.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봐야 될 재건축 재개발 유명한 데 말고요. 그런 데 있을까요? 있는데 뭐 대놓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기는 하고요. 제가 이제 패턴이 제가 절대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 제가 일요일 날 방송하잖아요. 제 개인 방송하면 그때 물어오는 거 여과 없이 다 이야기를 하는데 뭐 좋다 안 좋다 이거다 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각 지역에 원래 정비 예정 구역이 다 원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정비 예정 구역이 제도가 사전 타당성 검토 제도로 바뀌었어요. 이게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의 어떤 패턴이 바뀌어서요. 그래서 재개발을 어디가 할 것이다라는 것을 예전에는 예측이 알 수 있었는데 정비 예정 구역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게 없고요. 사전 타당성 검토 제도라고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동의서를 걷어가지고 이렇게 우리는 정비를 재개발을 하고 싶어요. 우리 좀 해주게끔 구역으로 지정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지금 신청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노후도라든지 접도율이라든지 이렇게 맞다라면 그 동네 주민들이 몇 분들 나서셔가지고 야 우리 동네 재개발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요즘은 이제 결국은 수동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 몇몇 분들이 움직여서 우리 지역 재개발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돼요.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말고 그 동네 분들이 좀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요즘에 이제 외세 세력들이 그걸 해요. 이거 해본 놈들이 고기도 먹어본 놈들이 먹는다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딱 움직여서 다 갖고 물건 쫙 사서 여기 우리 해갖고 동의서 건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계시는 분들 중에서 각 지역에 똑똑하신 분들 계시니까 그렇게 하면 부산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곳들이 정말 많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고 싶어하는 구역들이 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해운대, 남구, 수영구, 동래, 뭐 연제
뭐 진구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중심 지역에 노후화된 동네들에 이렇게 보면 그리고 역세권 가까운데 뭐 이런 데서 이번에도 사실은 배산역 바로 앞에 그것도 구역은 이야기 다 알아. 그런 데라든지 광안이라든지 이런 데 다 자발적으로 움직여서 하기 때문에요. 사실은 어디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순간 초토화돼 버리니까 그거는 또 사실은 바람직하지 사실 못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하죠. 예, 이 방송을 계속 보시면 가능합니다. 예. 그렇죠. 조금만 많이 노력하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분들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부산에 요새 잘 나간다는 아파트도 역세권이 아니에요. LCT는 역세권이 아닌데 걔가 왜 그렇게 비싸냐. 그것은 체급이 다르고 그들만의 리그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거기다 갖다 붙이는 게 아니다. 내집 마련을 해야 되는 준비하는 하시는 분들에게 충분 조언이 있다면 이 경제 공부를 하라 그러면 인간들이 희한하게 또 주식으로 공부를 해요. 경제라는 공부는 뭐냐면